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쁜 거니까는 배제할래. 끝나고 100% 요요. 탄수화물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다이어트 끝나고 절대 안 먹을 거는 다이어트 때도 드시면 안 돼요. 올리브오일 공복에 먹고 막 사과 식초 먹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탈납니다. 이거 다 탈나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진짜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안녕하십니까 건강구조대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난 10년간 2만여 명의 회원을 만났고 체지방만 한 6만 2천 킬로 정도 감량을 해줬습니다. 오늘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먹는 게 80%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먹는 게 10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먹는 걸로 인해서 우리 체내에 인슐린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 인슐린 농도가 체내에서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혈당이 안 오르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인슐린이 적게 분비되고, 우리 몸이 인슐린에 민감한 몸인 상태에서는 지방 분해 모드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장에 좋은 음식들을 계속 섭취해서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장내 미생물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잘 형성할 수 있게끔 식단을 구성하시는 게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 몸에서 다이어트와 건강의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식단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식단이 거의 100%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식단을 100% 잘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해주게 되면은 더 다이어트가 잘 되고 더 건강해지는 걸 부스팅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으로 반드시 부스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맛있는 음식, 정말 혈당이 많이 오르고 내 장내 환경에 좋지 않고 미토콘드리아에 좋지 않은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운동을 한다고 상쇄하는 거는 사실은 상쇄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을 악화시키고 다이어트를 안 좋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이어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8대2, 9대1 나누는 게 아니라 식단을 100%다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운동은 곱하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 회원분들이 오면은 굶으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만 빡세게 할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실 굶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완벽하게 굶을 수는 없고요. 분명히 무언가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무언가 먹는 게 식단을 내가 정해진 시간에 잘 먹으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헐적 단식을 하는 개념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개념이 됐을 때는 우리 몸이 지방이 타는 몸이 되고 인슐린에 민감하게 되고 장내 환경이나 미토콘드리아에도 아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어지러움증이 올 수도 있고요. 체내에서 지금 비상 상태인데 라고 인식해서 여러분이 적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식욕이라는 건데요. 대부분의 다이어트 하러 오시는 분들이 식욕이 굉장히 강하세요. 근데 굶게 되면은 이 식욕 호르몬이 날뛰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보내는 신호인 그렐린이라는 이 호르몬이 위에서 계속 분비가 되는데, 배고프면 이게 하루 종일 분비가 돼요. 근데 우리 몸이 이미 장내 환경이 건강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굉장히 좋아져 있고 이 미토콘드리아 건강한 상태에서는 굶어도 참을만 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장 다이어트 하겠다고 내 몸은 완전히 망가져 있는데 바로 굶기부터 시작하겠다? 그럼 실패하시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거의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 하다가 실패하고 오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내 몸이 아직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내 식욕 호르몬을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오히려 차라리 잘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식단 구성을 식이섬유를 듬뿍 먹고 그다음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드시는 게 오히려 굶으면서 다이어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도도 빠를 거고 건강할 거고 여러분 몸이 변하는 것도 빠르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현미밥 등급은 저는 A등급에 넣고 싶습니다. 현미를 A등급에 넣는 이유는 통곡물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통곡물을 우리가 먹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랑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물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다이어트 하려면 필수적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통곡물을 드셔야 되는데요. 현미 같은 경우는 제가 A등급에 넣은 이유는 통곡물 중에서 그렇게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통곡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귀리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100g당 식이섬유가 8g, 10g, 12g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같았으면 제가 S에 넣었을 텐데 한 3g 정도여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으로 밥을 먹기 때문에 일단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미밥을 한 번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백미랑 좀 섞어서 밥을 지어서 드시면은 그나마 좀 보완이 되니까. 근데 난 현미도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다 하는 분들은 현미에다가 파로나 카뮤트나 콩이나 귀리나 보리나 이런 걸 좀 섞어서 오히려 더 등급을 좀 올려서 드시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또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요,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우리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저는 식사를 한 끼 할 때 배고픈 게 0이고 배부른 게 100이면은 한 7, 80
40 정도는 배부르게 식사를 하셔야지, 이거를 남이 정해주는 식사량을 딱 먹으면 누구는 30만큼 배부를 수도 있고 누구는 50만큼 배부를 수도 있고 누구는 70만큼 배부를 수도 있는데, 저는 본인이 한 7, 80 정도 배부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를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좀 체득을 하셔야지, 나중에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한 7, 80% 먹고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밥 양은 여러분들이 본인에 맞게끔 드셔도 살찌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칼로리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오히려 더 다이어트 할 때 강박을 갖게 하고 방해되기 때문에, 그냥 칼로리보다는 내 몸에서 이 정도면 배부른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만족한 것 같은데, 내 몸의 신호를 알아야지 다이어트가 끝나고 나서 일반식으로 넘어가도 요요 오지 않고 계속해서 살 빠진 몸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양배추는 바로 S등급으로 저는 넣고 싶고요. 양배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채소죠. 양배추에는 몸에 좋은 성분이 굉장히 많고요.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많이 드시면은 또 위나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배추는 식사하실 때 쪄 드셔도 되고 볶아 드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슬라이스해서 올리브오일이나 냉합작 들기름이랑 같이 소금, 후추 간만 해서 샐러드로도 먹고요. 그다음 볶아서도 먹는데, 그렇게 먹으면은 굉장히 맛있게 드시면서도 다이어트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이어트 한다고 소금도 안 쓰고 후추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은 충분히 드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요리 하실 때 식사 맛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 간 잘 하셔가지고 양배추 요리 하시면은 분명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게 되면은 약간 속이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식이섬유가 풍부하다 보니까는 몸에 좋은 건 분명한데 내 속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장내의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조금 소량씩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갈아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토마토 파스타 같은 경우는 밀가루면이냐 통밀면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토마토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먹냐 외부에서 내가 사 먹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토마토 페이스토를 직접 사서 여러분들이 소금, 후추, 간, 그다음에 올리브오일 정도 사용하시고 통밀면을 넣는다, 그러면 저는 A등급으로 주고 싶고, 만약에 밖에 나가서 사 먹는다 그러면 저는 C등급 주고 싶어요. 밖에 나가 사 먹으면 당연히 밀가루면이고 굉장히 많은 소스가 들어가고요. 우리 몸에 좋지 않은 또 기름들이 많이 밖에선 들어갈 거기 때문에 C등급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들어 드신다고 하면 통밀면 100% 면 있거든요. 꼭 그 통밀면으로 저는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토마토 100% 들어간 토마토 페이스토 있거든요. 그거 사셔서 레시피대로 드시면은 저는 A등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집에서 직접 해먹는 음식은 진짜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들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맛있게 하셔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제가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내 음식의 점수를 매겨라. 예를 들어서 양배추가 나는 아무리 먹어도 난 20점밖에 안 돼. 일반 파스타가 100점이면은 직접 요리하면은 한 80점 정도까지 만들 수 있어. 그럼 이 80점짜리 음식, 20점짜리 음식, 50점짜리 음식을 계속 조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점짜리 음식, 치킨, 피자, 떡볶이 이런 거를 나중에 다이어트 끝나고 먹었어요. 근데 내가 먹었으니까는 다시 20점짜리를 한번 먹을 수 있겠죠. 30점짜리 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평소에 내가 약속이 없고 혼자서 먹을 때는 계속 70점, 80점짜리 만들어 먹어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또 어울리는 자리가 있고 식사 자리가 있다 그러면 또 100점짜리 어쩔 수 없이 또 먹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닭가슴살, 샐러드, 고구마, 빵점짜리 이것만 계속 먹고 10kg, 20kg 빼면은 분명히 끝나고 100% 요요입니다. 왜냐면은 끝나고 나서 계속 100점짜리만 드세요, 그분들은. 적당히 섞어가면서 빵점과 100점을 먹을 거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충분히 70점, 80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70, 80점짜리 만드시고, 진짜 밖에서 내가 사 먹는 100점짜리 등급을 여러분들이 나누셔가지고 충분히 다이어트 기간을 좀 풍성하게 가져가셔야지, 하나만 막 이렇게 하시면은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도 무조건 요요입니다. 저는 오일 파스타 똑같은데요. 집에서 해 드신다 그러면은 통밀면 쓰시고 올리브오일 쓰시고 소금, 후추 간 하시고, 만약 그렇게 드신다고 하면 저는 똑같이 A등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토마토 파스타보다도 더 괜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다가 이제 충분히 해산물을 넣거나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 넣으면은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이 되니까는, 단 가공식품인 베이컨 같은 거 넣지 마시고 진짜 음식들만 좀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트볼 토마토 파스타 만든다고 하면 미트볼 밖에서 가공식품 돼 있는 거 사오지 마시고 미트볼도 직접 만드셔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A등급 드릴 수 있습니다. 크림 파스타는 아무리 똑같이 직접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이 유크림이라는 것 자체가 몸에 건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제품이 들어가니까 제가 요거는 B등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살이 빠지진 않겠지만은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제로음료는 C등급 드리겠습니다. 제로음료는 사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인공감미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혈당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제로음료들이 인슐린에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혈당은 안 오르는데 당이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몸에서는 인슐린이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 분해 모드로 가려고 제로음료를 먹는데 다시 인슐린이 나오니까 지방 저장 모드가 돼버리는 거죠. 혈당이 없는데 인슐린이 나와버리니까는 뇌에서 혼란을 가져오고, 이게 우리 몸에 안 좋은 작용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로음료에 들어간 인공감미료가 장내 환경을 망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익균이 적게 되고 유해균이 많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요. 제가 실제로도 똑같이 식단을 했는데 어떤 분은 제로 음료 드시고 어떤 분은 탄산수 드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탄산수 드신 분이 살이 월등히 잘 빠져요. 제로 음료만 끊어보세요 했어요. 똑같이 식단하고 있어요. 제로 음료만 딱 끊었어요. 살이 훨씬 잘 빠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로 음료가 식욕을 돋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거나 건강을 챙겼다? 차라리 제로 음료를 대체할 만한 탄산수를 찾으시거나 또 콤부차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장내 환경에 오히려 훨씬 좋기 때문에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콤부차 종류 같은 거 사셔서 드시면은 충분히 제로 음료를 대체할 만한 좋은 음료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없는 게 영양소가 하나도 없거나 오히려 식욕을 더 유발하면은 오히려 다이어트나 건강에 더 안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로 중에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알룰로스라는 거를 쓴 게 그나마 괜찮아서 제가 조리하실 때 단 거를 써야겠다 그러면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알룰로스를 써라. 근데 알룰로스가 들어가 있는 제로 음료가 있어요. 근데 그 알룰로스가 들어간 것들도 어쩔 수 없이 뭐 스쿠랄로스나 아스파탐이나 아세설판 칼륨이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알룰로스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또 맛과 향과 이런 걸 잡아야 되니까 계속 다른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공 착향료, 인공 감미료, 보존제, 향미 증진제 막 이런 게 들어가면은 몸에서 무조건 안 좋아. 이게 다 칼로리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를 먹어서 몸을 안 좋게 만들지 말고 몸을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게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끊어줘라. 나는 진짜 어쩔 수 없다. 일반 콜라를 끊었는데 어떻게 제로까지 끊냐라고 하면은 하루 한 캔 이렇게만 드시는 건 괜찮은데 제로는 괜찮으니까 막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시고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칼로리가 있는 음료는 D등급에 되겠습니다. 제로보다 더 좋지 않습니다. 일반 청량음료, 오렌지 주스, 매실 음료, 콜라, 사이다 다 마찬가지로 일반 음료가 더 안 좋다는 연구 결과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로 음료가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음료 하나 먹을 때 제로 음료 3개 먹는 연구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로 음료 먹을 때 음식도 더 먹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실 때 일반 음료 안 먹으니까 난 제로 음료 3캔, 4캔 먹을 거야. 혹은 제로로 먹으니까는 다른 거 더 많이 먹어도 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로도. 그리고 일반 음료는 최대한 드시지 말아라. 이거는 뭐 바로 혈당 직행으로 올리는 거고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슐린 폭탄으로 투하가 되고 인슐린이 몸에서 체내 농도 높아지고 지방 완전 저장 모드가 되는 거죠, 이게. 김치는 전 S등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양 조절이 조금 필요해요. 이건 나트륨이 많아요. 그래서 나트륨 함량만 조금 적으면 저염김치라든지 백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요. 오히려 더 배추 자체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는데 김치가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유산균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식이섬유를 먹는 건데 유산균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는 게 김치예요. 또 그릭 요거트가 있고 낫또, 템페 뭐 이런 게 있는데 직접적으로 유산균을 음식의 형태로 넣어줄 수 있는 게 김치, 된장, 청국장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넣어주면 실제로 유산균이 많아집니다, 몸에서. 그리고 그 유산균의 먹이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유산균이 금방 죽어요. 묵은지가 훨씬 더 발효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훨씬 많죠, 오래될수록. 고구마는 A등급으로 저는 드리고 싶고요. 감자는 저는 B등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칼로리만 봤을 때는 고구마가 더 높아요. 근데 식이섬유 함량이 고구마가 훨씬 많고요.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둘 다 껍질째 먹어야 되고 몸에 좋은 성분도 고구마가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는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은 절대로 간식으로 드시면 안 돼요. 식사 대신 드시는 거지 밥 먹고 고구마도 먹고 감자도 먹으면 이건 다이어트 할 수가 없습니다. 군고구마보다는 찐고구마가 훨씬 더 다이어트에 좋고요.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경우는 찐 다음에 식혀서 먹는 게 더 좋으세요. 그리고 너무 밋밋하다 당연히 설탕 대신 소금을 찍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탄수화물은 식이섬유랑 당질로 이루어졌는데 이 당질에는 녹말이랑 또 당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녹말이 감자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녹말을 많이 먹으면 한 단계 거쳐서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가 조금 더 안 좋다. 그래서 식사를 고구마랑 김치 얹어 먹겠다라고 하는 게 다이어트에 사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충분한 식이섬유와 충분한 탄수화물, 우리 에너지원이잖아요, 탄수화물이. 이거를 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양만 100이라고 하면은 한 7, 80 정도까지만 드시면 괜찮다. 근데 요 두 개만 먹으면은 당연히 이제 단백질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계란을 드신다거나 고기를 드신다거나 그러면은 단백질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케찹 머스타드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케찹 머스타드는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가공으로 돼 있는 소스들은 절대 먹지 말아라. 만약에 내가 소스 중에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이제 추천하는 한 가지는 홀그레인 머스타드라고 있어요. 고기 드실 때 얹어서 드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와사비 있죠. 그래서 고기 드실 때 저는 와사비나 홀그레인 머스타드나 아니면 소금 요 정도 3개 쓰는 거를 저는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요즘에 저당 마요네즈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를 다이어트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이어트 계속 이어가는데 소스가 너무 중복돼서 질린다 라고 하면은 좀 맛있게 요리하실 때 조금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은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시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옥수수는 같이 감자 옆에다가 좀 이렇게 두겠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도 감자랑 마찬가지로 영양소나 식이섬유나 이런 게 적고 탄수화물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저는 B등급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진짜 음식이니까 C, D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옥수수 먹어서 살이 빠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옥수수만 먹는다고 해서 충분한 칼로리를 다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한데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몸에서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걸 다 섭취해야 되는데 그게 옥수수만 가지고 섭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하는 좀 그건 아닙니다. 곤약밥은 A등급의 두께인데 곤약밥은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식이섬유 함량도 많아요. 근데 왜 제가 S등급에 안 두고 A등급에 두냐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빈깡통이에요.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곤약밥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몸에 문제가 생기세요. 그러니까 옥수수만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곤약밥 같은 경우는 A등급에 두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이어트 하면은 당연히 식이섬유를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칼로리를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충분한 항산화 식품을 또 먹어야 되고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식품들은 다이어트는 될지언정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는 않으니까 최대한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미밥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죠. 현미밥에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있거든요. 만약에 현미밥이 칼로리가 걱정이다 하면 곤약이랑 반반 섞어서 드셔도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현미를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쌀밥은 C등급에 두겠습니다. 쌀밥은 혈당을 바로 올리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슐린이 엄청나게 나오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쌀밥엔 식이섬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온전히 당만 들어있기 때문에 먹을 때 식감, 질감은 굉장히 좋은데 까슬까슬한 게 전혀 없잖아요. 정말 맛은 좋을지언정 우리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내 몸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다라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내 대사에 문제가 있거나 건강 때문에 음식을 챙겨야 된다라고 하면은 백미는 좀 피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이글은 C등급에 좀 둘 건데 그래도 빵 중에서 베이글이 좀 그나마 낫거든요. 그냥 밥 백미 정도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몸에 아주 막 해로운 D등급은 아니니까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초코 케이크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베이글이 똑같은 빵이라고 했을 때 빵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다. 물론 베이글보다 조금 더 건강한 게 바게트고요. 바게트보다 좀 더 건강한 게 사워도우. 빵이 안 좋은 게 밀가루가 장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장내 미생물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장누수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들도 많고 또 혈당도 당연히 올리고요. 그래서 장내 환경, 혈당 이거 두 가지를 다 봐도 사실 밀가루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빵은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프로틴 가루를 왕창 넣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완전히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죠. 단백질은 진짜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돼요. 빵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죠. 괜찮은데 그것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식욕을 감당이 안 돼요. 계속 식욕이 튀고요. 장내 환경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이라도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단백질 빵, 단백질 바,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만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회원분 중에 그것만 집에 왕창 사다 놓고 3개월 동안 그것만 드셔서 10kg를 뺐어요. 근데 문제는 딱 3개월 뒤에 생리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만 먹는 거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어쩌다 하나 먹는 거지 아무리 좋은 게 몸에 들어가서 이거 몸에 좋은 걸로만 맞는 겁니다 해도 안 좋은 첨가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안 좋은 첨가물이 안 들어간 것도 요즘 나오는데 안 좋은 첨가물이 안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면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고 시장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잘 찾으셔서 안 좋은 첨가물 하나도 안 들어간 걸로 선택하시고 뒤에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게 들어가 있다. 그럼 일단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라면은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D등급을 주는 게 이게 뭐 밀가루를 튀긴 거잖아요. 기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수프에 안 좋은 각종 향신료가 엄청 들어가 있고 또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D등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겉면은 딱 C등급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튀기질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밀가루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빵 정도 라인이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국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트륨 많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국물은 한두 스푼 정도 드시고 면만 드시면은 한 C등급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로 음료가 거의 저는 밥빵면 수준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로 음료 먹고 저는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런 분들을 거의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을 하셔도 제로 음료는 우리 장을 무조건 망치고 우리 몸을 무조건 망치기 때문에 저는 제로 음료는 가급적이면 끊으시고 좀 탄산수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이어트가 끝나고 완전 정상 몸이고 난 다이어트를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은 뭐 하루에 한 캔, 2, 3일에 한 캔 이렇게 드시는 건데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다이어트 중이다. 그럼 제로 음료 꼭 드시지 말아라. 컵누들도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공장에서 나온 거를 높은 등급을 줄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나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재료만으로 만들었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요. 다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고 인공 감미료가 다 들어가고 향미 증진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칼로리만 낮춘 거예요. 지금은 심지어 제로 치킨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그 소스를 치킨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렇게 칼로리를 낮춰놨지만은 이게 우리 몸이 좋냐? 당연히 좋지 않죠. 그래서 칼로리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몸에 좋냐 좋지 않냐, 그 다음에 내가 인슐린 저항성, 장내 환경, 미토콘드리아에 좋냐 좋지 않냐를 봐야지 칼로리를 보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사과는 저는 S등급에 드리고 싶어요.
몸에 좋은 이제 펙틴이라는 성분도 굉장히 많고 식이섬유도 껍질에 되게 많고요. 사과는 저는 반드시 껍질째 꼭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껍질째 나는 먹는 게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유기농 같은 거를 사셔서 저는 껍질째 사과를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분들도 정말 많고, 저는 사과를 거의 매일 하나씩 먹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는 먹었는데, 사과가 뭐 살찐다, 뭐 밤에 먹어도 안 좋다, 뭐 아침에 먹어도 안 좋다, 뭐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사과 반쪽 한쪽 드시는 거는 여러분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 단 게 무조건 생각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단 거 생각날 때 여러분이 사과 한쪽 먹는 게 거의 제일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땅콩 버터도 땅콩 100%로 만든 버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괜찮은 지방이거든요, 이게. 땅콩 100%를 응축해가지고 버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버터 같은 경우는 식욕도 안정화해주고 포만감도 오래 가고 몸에 좋은 역할도 하고 이러니까 괜찮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추천하진 않는 게 이 땅콩 버터 자체가 100% 땅콩 버터를 찾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생각보다 맛있는 땅콩 버터를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텔라와 비슷한 그런 땅콩 버터를 드시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 100% 땅콩 버터더라도 땅콩 자체가 견과류를 총 놓고 봤을 때 견과류 티어 등급을 만약에 매긴다? 그럼 견과류 티어 등급에서 D등급에 있는 게 땅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땅콩 버터도 드실 거면은 소량만 사과랑 같이 먹는 건 괜찮은데, 그냥 땅콩 버터는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해서 많이 먹으면은 이건 무조건 살이 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바나나는 A등급에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칼륨이 굉장히 풍부하고 몸에 좋은 성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역시 이제 당이 좀 높아요, 바나나는. 당이 높기 때문에 제가 S까지 못 넣고, 사실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 전에 먹거나 운동 후에 먹어서 충분한 운동 퍼포먼스를 내는데도 사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나나는 다이어트 할 때 괜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당을 보시면 안 되고 수분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분이 많은 과일이면은 괜찮다고 좀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되게 재밌는 게 똑같이 단 과일인데 뭐 예를 들어 수박이 있고 멜론이 있고 망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봐도 망고가 제일 당도가 높겠죠. 근데 수박이 더 달아도 수박은 수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박을 이렇게 압축하면은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제 망고는 압축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멜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더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로 따지면은 난 단 과일을 먹고 싶어. 그러면은 멜론, 만약 망고, 수박 있으면 저는 수박 먹으라고 그러지, 얘네 안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과일 중에서 저는 좀 괜찮은 과일 고르라고 하면 딱 두 가지인데요. 1번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고요. 2번이 조금 신 과일. 그리고 3번이 수분이 많은 과일. 그래서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좀 신과일이고 수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계속 블루베리를 괜찮다고 하는 게, 블루베리 약간 시죠. 블루베리 껍질에 쌓여있지만 껍질째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도 많죠. 그러니까 최고예요, 이게. 블루베리랑 비슷한 거 껍질째 먹는 포도 있거든요. 약간 신 것. 이런 류들이 지금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슈퍼푸드로 막 알려져 있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바나나는 이제 수분이 없기 때문에 또 시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A등급에 넣었지만은 그래도 괜찮다. 다이어트 할 때 다이어트에 좋은 맛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 계속 좀 공부도 하시면서, 왜냐하면 다이어트와 건강은 평생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과 아무리 좋다고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돼요. 내 입맛에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조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도 챙기셔야지, 입맛에 안 맞는 거 억지로 막 드시면서 올리브오일 공복에 먹고 막 사과 식초 먹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탈납니다. 이거 다 탈나요. 이게 소화라는 게 몸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입에 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초랑 레몬수는 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서 한 번에 40ml 먹어라 30ml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 시작하면은 올리브오일이든 MCT 오일이든 들기름이든 5ml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못 먹겠다 그럼 그만해야 되고, 괜찮은데 한번 10ml, 15ml 이렇게 늘려나가야지. 막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막 30ml, 40ml씩 먹고 막 살 뺄 때, 그러면 그거 따라하는 거예요. 막 소주잔에다 막 따라서 소주잔 거의 한가득 가득 따르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양배추 좋다고 해서 양배추 오늘 한 통 샀는데 도저히 못 먹겠어. 그러면 양배추 말고 다른 대안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채소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채소를 찾고, 그 다음 나한테 맞는 과일인데 이 과일 중에서 괜찮은 것들,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통곡물, 그것들을 조합해서 조리하시고 요리하시고 하면서 계속 드셔나가야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입에 안 맞는데 억지로 먹으면서 막 다이어트 끝나면 절대 안 먹죠. 그러면 다이어트 끝나고 절대 안 먹을 거는 다이어트 때도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설탕은 당연히 D등급. 설탕은 무조건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설탕을 아무리 줄여도 사과 같은 걸 먹으면은 저기 안에 당이 들어오잖아요. 굳이 설탕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음식할 때 설탕을 써야 된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룰로스만 소량 사용해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떡도 D등급에. 왜냐면 밥을 으깬 게 떡이기 때문에, 현미를 깐 게 밥이고 밥을 으깬 게 떡이기 때문에 점점 으깨면 안 좋아진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하실 때 아침에 떡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떡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떡 혈당 올리고요. 떡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거기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을 넣어서 떡을 만들어가겠다고 떡이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잔치국수도 똑같이 D등급. 이것도 뭐 밀가루고 건강에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다이어트 하는 중이 아니고 지금 유지 중인데 어쩌다 한번 먹는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근데 다이어트 중이다 라고 하면은 C등급과 D등급에 있는 거는 필사적으로 피해라,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게 탄수화물 중에도 나쁜 탄수화물이 있고 좋은 탄수화물이 있고 지방 중에도 나쁜 지방이 있고 좋은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정리를 하시면은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쁜 거니까는 배제할래가 아니고 또 지방은 무조건 좋은 거니까 먹을래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올라가고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체내에서 많이 분비가 돼 농도가 높아지면은 우린 지방 저장 모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루 종일 인슐린이 높은 상태로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하는 건데 그럼 문제는 뭐냐? 탄수화물 중에서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는 탄수화물을 드시면 돼요. 두 번째는 가공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밥, 빵, 면, 떡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탄수화물이니까는 통칭해서 나쁘다고 그냥 말씀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얘네들은 식이섬유가 하나도 없어요. 영양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짜 음식이라고 그러고 대부분 다 뭐 공장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진짜 음식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채소가 있습니다. 채소에는요 당질과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채소 자체를 우리가 많이 먹어도 에너지로 쓰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식이섬유와 당질이 있다. 그리고 과일인데 과일도 너무 달아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는데 뭐 사과를 껍질째 먹거나 뭐 블루베리를 먹거나 포도를 먹거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통곡물인데 현미도 있고요. 카뮤트, 파로, 보리 굉장히 많은 통곡물 종류가 있는데 밥을 지을 때 이 통곡물들로 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콩류가 있습니다. 콩에도 좋은 단백질도 있지만 좋은 탄수화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지방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몸에 좋은 지방들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죠. 올리브 오일이 있고 아보카도 오일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몸에 굉장히 좋은 지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 냉합착 들기름이 있고 고등어나 아니면 꽁치나 뭐 연어 같은 데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지방이고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좋은 포화지방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서 나오는 그런 포화지방이라든지 버터 중에서도 목초 사육 버터 그래서 그래스페이드 버터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좋은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안 좋은 지방이 또 있죠. 포도씨유, 뭐 까놀라유, 해바라기씨, 인공 경화유, 팜유 이렇게 안 좋은 기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들 빵 만들 때 쓰는 마가린, 쇼트닝 이런 것들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살이 잘 찔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은 피하셔야 되고 이런 탄수화물 피하셔야 된다. 그런데 좋은 탄수화물 그 다음에 좋은 지방들은 잘 섞어서 식단에 골고루 구성하시는 게 다이어트 하는데도 건강을 챙기는 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인슐린 농도를 낮추고 지방 분해 모드를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24시간 365일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완전히 안 먹으면은 이 인슐린 농도가 항상 낮아져 있으니까 지방 분해 모드가 항상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게 역시 또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심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중간에 못 참으세요. 이게 사실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탄수화물이 적정량 들어와야 심리적인 식욕이 만족이 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이 안 들어왔을 때 체내에서 지방이랑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하루 종일 업무에 집중 못하고 하는 일에 집중 못하고 배고파 있는 거예요. 심리적 배고픔이죠. 이미 위는 꽉 차 있는데. 그리고 몸에서 약간의 부작용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홍조가 나타나는지 뭐 여드름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괜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분들한테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장에는 100조마리의 장내 미생물이 있고 그 장내 미생물은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유익균들은 식이섬유라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나서 단쇄지방산이라는 걸 형성해요. 근데 이 단쇄지방산이 인슐린 농도도 낮추고요. 몸에 있는 염증도 줄여주고 우리의 몸이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단쇄지방산이 해서 우리 체내가 건강하다 혹은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다 할 때 이 단쇄지방산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장내에서 단백질이랑 지방만 먹게 되면 단쇄지방산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력이 넘치고 이런 몸이 되려면은 탄수화물도 같이 꼭 드셔줘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0대가 되면은 다이어트 하기 어려운 구조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굶거나 운동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살이 안 빠지고 더 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하게 접근해서 하나씩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3주 동안 확실하게 살도 빼고 배가 좀 들어가거나 내 몸이 좀 달라졌다 하는 느낄 수 있게 제가 3주 루틴을 좀 짜드릴 건데요. 먼저 40대가 되면은 체내에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똑같이 혈당이 올랐을 때 이만큼의 인슐린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더 지방 저장 모드로 가기 쉬워졌다. 두 번째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중요한 거는 활동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활력이 없어 실제로 활동량 자체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도 당이라든지 지방을 가지고 오면 그걸로 에너지를 내는 건데 효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는 몸에서 자동적으로 지방을 분해하는 모드보다는 지방 저장 모드로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의지가 문제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호르몬과 장내 환경과 미토콘드리아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어트하기 어려운 구조로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굶거나 운동하거나 하면은 오히려 더 살이 안 빠지고 더 몸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똑똑하게 접근해서 하나씩 바꿔 나가셔야 합니다. 세 가지 종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복 혈당 수치가 높다든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든지 이런 식의 진단을 받고 오시면은 당연히 다이어트를 하셔야죠, 이분들은.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몸에서 신호를 주거든요. 밥 먹고 나서 졸린 게 옛날보다 훨씬 심해지면은 증상이 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은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개운하게 일어나야 되고요. 하루 종일 활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옛날과 다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몸이 좀 찌뿌둥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전혀 없으면은 몸을 회복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단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40대 이후부터 다이어트는 좀 똑똑하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체내에서 인슐린 농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장내 미생물을 다양화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해서 유익균을 늘려주는 그런 식습관과 생활습관,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는 우리 몸의 공장 같은 곳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지 않고 시들시들하면은 우리 몸에 활력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이 잘 찌는 몸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선 당연히 우리가 식단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 하는 생활 습관도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굶겠다, 무작정 움직이겠다 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 하기 전에 내가 이것들을 개선하겠다라는 여러 목표를 가지시고, 그 다음 식단, 운동, 생활 습관 하나씩 여러분들이 개선하려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은 여러분 3주 동안 확실하게 살도 빼고 배가 좀 들어가거나 내 몸이 좀 달라졌다 하는 느낄 수 있게 제가 3주 루틴을 좀 짜드릴 건데요. 먼저 식단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식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구성해야 되는데, 이 탄수화물 같은 경우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꼭 드셔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어떤 걸로 드셔야 되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채소입니다. 채소는 여러분들이 한 끼에 드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드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볶아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있고, 쌈 싸서 먹을 수 있는 쌈채소가 있어요. 그래서 쌈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쌈채소를 드시고, 생으로 샐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채소는 샐러드로 드시거나 볶아 드시거나 삶아 드시거나 쪄 드시거나 쌈으로 드실 수 있게,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나 다 좋아한다 그러면 다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식단할 때 제일 포인트로 잡는 게 지속 가능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재미없는 운동 못해요, 올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이 100점이라고 하면은 70점, 80점밖에 안 될 수도 있고 50점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식단 내에서 여러분들이 지속 가능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좋아하는 채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로 구성하셔서 요리를 해 드셔야 된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통곡물입니다. 통곡물 종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귀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보리가 있을 수도 있고, 파로도 있고요, 카뮤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미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통곡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통곡물을 쪄서 채소와 샐러드로 만들어서 먹는 방법이 있고요, 통곡물 자체로 밥을 만들어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통곡물로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다이어트 끝나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먹을 수 있는 통곡물 밥을 저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는 처음부터 먹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백미랑 좀 섞어서 드셔도 되고, 어떻게 섞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통곡물로 나와 있는 햇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드시면서 이렇게 밥을 지어 먹으면 되겠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콩류입니다. 제가 탄수화물에서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눈치채셨겠지만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포인트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데 핵심 첫 번째가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잘 드셔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것들을 드시기만 하면은 장내에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지방산을 형성해서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들어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식이섬유를 잘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이섬유를 평소에 잘 먹으면은 우리가 혈당이 오르지 않고 인슐린 레벨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하고 활성화돼서 지방이 타는 몸이 되니까 식이섬유 계속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콩류는 밥을 지을 때 같이 지으셔도 되고, 채소를 먹을 때 삶아서 같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리태콩, 검은콩 있고, 흰콩, 백태 있습니다. 그리고 밥에 넣어 먹으면은 이질감 없고 좋은 게 렌틸콩이 있고요, 병아리콩도 있습니다. 이런 콩류들이 식이섬유 함량도 굉장히 높고 단백질 함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콩류를 잘 챙겨 드시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조류입니다. 다시마, 미역, 톳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여러분 삶아서 역시 밥이랑 같이 드셔도 되고 아니면 볶아서 같이 드셔도 되는데, 절대로 여러분 초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해조류에도 굉장히 많은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고 몸에 좋은 요오드나 철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일인데요.
과일은 몸에 맞는 과일이라고 해서 마음껏 드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양 조절이 약간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은 어떤 거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신과일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좋고요. 세 번째는 수분감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블루베리. 약간 시죠? 껍질째 먹을 수 있죠? 수분감 많죠. 그래서 제가 사과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과가 적당한 수분감, 적당히 신과일, 그 다음에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과 식이섬유를 잘 구성해서 드시면 되는데, 제가 탄수화물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절반이 당이고요, 절반이 식이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밀가루를 먹거나 설탕을 먹거나 백미를 먹으면 당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꼭 탄수화물 드실 때는 식이섬유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탄수화물 먹는 게 포인트다.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 이 다이어트 끝나서 건강을 유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식이섬유를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류가 있죠. 그 다음에 계란이 있습니다. 생선류가 있고요, 해산물이 있고, 식물성 단백질, 콩류하고 두부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통곡물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육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공되지 않고 냉동으로 돼 있는 거든 생으로든 구매하셔서 드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조리해서 채소에다가 넣어서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통곡물 밥에다가 반찬으로 드셔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셔도 돼요. 생선도 잘 드시면 되는데, 생선 중에서는 특히 고등어나 연어 같은 데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아요. 드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해산물, 조개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오징어, 문어, 낙지 같은 것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드시면 되고, 식물성 단백질, 콩은 식이섬유도 많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많기 때문에 콩, 두부, 그 다음에 견과류. 견과류에는 식이섬유, 좋은 지방, 좋은 단백질 이런 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을 좀 말씀드리고 식단을 좀 자세하게 좀 구성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방에서 중요한 거는 오메가3를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거, 고등어, 연어 제가 말씀드렸고, 들기름에 있습니다. 근데 들기름을 고온에서 압착한 거는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이나 참기름 같은 거 드실 때 냉압착이나 저온 압착한 거 드셔야 되고, 지방에서 단일 불포화 지방이라고 하죠.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요것들이 단일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다음 포화 지방에서 괜찮은 거는 그래스패드 버터나 아니면 코코넛 오일 이런 게 있고, 중세 지방인 MCT 오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괜찮은 지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원칙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식이섬유하고 단백질을 풍성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하면 식이섬유 10g 이상, 단백질 30g 이상 먹으라고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통곡물과 채소로 이렇게 한 공기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식이섬유 10g 이상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그릭 요거트 100g에다가 블루베리 넣고 견과류 넣고 먹게 되면은 단백질을 충분히 12, 3g 먹을 수 있고, 여기다가 계란을 두세 개 먹게 되면은 단백질을 2, 30g 먹게 되겠죠. 단백질 여러분 잘 챙겨야 됩니다. 이 단백질이 중요한 게요, 근감소가 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단백질이 살을 빠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백질은 내가 근육량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체중에서 곱하기 1.5 이상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이 60kg예요? 90g은 드시라는 거예요. 90g.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100g 고기를 드시면은 한 20에서 25g 정도, 혹은 많은 데는 한 30g 들어있고요. 생선 같은 경우도 100g 정도 드신다 그러면은 한 20g 정도 들어있습니다. 콩류나 두부나 이런 거는 100g에 한 10g 정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릭 요거트도 100g에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 식사를 구성할 때 식이섬유를 10g 한 끼에 꼭 포함을 시켜주시고, 그다음 단백질을 한 30g 정도 포함시켜주면은 거의 완벽한 식사다. 근데 여기에는 지방이 빠져있기 때문에, 뭐 생선 같은 걸로 드신다면 지방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고기에도 포화지방이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샐러드 드레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올리브 오일로, 그 다음에 발사믹 식초 같은 걸로 드레싱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식단을 구성하실 때 닭가슴살 샐러드 아니면 야채, 그 다음에 막 퍽퍽한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살 빼는 동안 먹고 살이 빠지면 안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는 100점짜리 완전히 맛있는 거는 아니더라도 한 70점, 80점까지는 여러분들이 조리하셔서 만드실 수 있게끔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해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하는 지름길이고,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오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서 드셔라. 마지막으로 얼만큼 먹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몸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배부를 정도로 딱 드시고, 그 다음에 통곡물과 콩류로 밥을 지은다?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만큼 한 공기를 다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준비해 주세요. 채소는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아요. 파프리카, 가지, 오이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 육류, 계란 같은 경우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로 뭐 스크램블 하셔도 되고, 계란 후라이를 하셔도 되고, 그렇게 드시거나 생선을 구워서 넣으셔도 되고, 고기를 구워 넣으셔도 되고, 나머지를 조리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조리할 때 소금이나 후추만 사용하시고 다른 것들은 일단 사용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그럼 제가 추천하는 아침 식사를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고 점심하고 저녁으로 좀 넘어갈 건데, 아침 식사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요거트예요. 그리고 이 요거트를 한 번 더 걸은 게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는 발효를 시켰잖아요.
발효를 시키다 보니까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단백질도 한 100g 드시면 10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데 이 그릭 요거트를 블루베리나 이런 걸 넣으시고 그 다음에 견과류, 마카다미아라든지 아몬드 같은 거 같이 넣으셔서 그릭 요거트를 드시고 이것만 먹으면 우리가 단백질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침 드실 때는 단백질을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 아침부터 고기를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계란, 삶은 계란을 드셔도 되고 스크램블 하셔서 계란을 드셔도 됩니다. 내가 3시간, 4시간 지나니까는 배고파졌어요. 한 30점 정도 돼요. 내가 배부른 정도가. 그러면은 원래 아침에서 점심이 되고 점심에서 저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직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배고픈 거를 참을 수 있으면은 점심 때까지, 저녁 때까지 참으시면 됩니다. 근데 못 참겠어. 그러면은 여러분의 식욕이 날뛰어서 만약에 내가 이러다 다른 거를 먹을 것 같아. 차라리 여러분 여기서 간식을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게 채소 스틱이에요. 그래서 당근이나 오이나 파프리카나 이런 걸로 스틱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 방울토마토 같은 걸 먹을 수도 있죠. 단백질 중에서는 삶은 계란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볶은 콩이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걸로 간식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식이나 외식할 때 어떻게 하지? 막 다이어트 하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메뉴 선정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회식이나 외식할 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제일 좋은 게 해산물 찜이에요. 그래서 해물찜 같은 거를 드시면 물론 빨갛게 양념되어 있는 게 아니고 찜만 돼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편백찜, 샤브샤브 이런 것들 드시면은 충분한 육류랑 채소까지 여러분 듬뿍 드실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소스나 간 하지 마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메뉴 선택이 어렵다? 그럼 제일 좋은 게 회예요. 회는 쌈야채 있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죠. 특히 연어 같은 경우는 또 좋은 지방도 있기 때문에 뭐 연어회 같은 거 만약에 쌈채소랑 같이 먹을 수 있다. 그럼 좋은 다이어트 식단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나는 고깃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은 고기랑 쌈채소만 역시 소금, 와사비, 홀그레인 머스타드 있으면 이런 거 같이 드시면 되고 이 정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회식은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보쌈집 같은 것도 최대한 소스 안 하고 보쌈이랑 쌈채소 또 싸서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고요. 만약에 양식집에 간다. 그러면 가능한 선택지가 스테이크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회식 때도 방어를 하시면서 충분히 다이어트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외식이나 회식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구내식당 같은 데 가서 막 점심을 먹거나 사람들끼리 같이 백반집 가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백미밥은 3분의 1공기나 반 공기만 반드시 드셔야 되고 국을 먹잖아요. 가능하면은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밥은 반 공기나 3분의 1공기만 드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이어트 충분히 이어갈 수 있으니까는 이거 듣고 나서 난 안 되겠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용기가 있어서 콩국물이랑 콩 들어가 있는 햇반 들고 와서 나는 백반집에서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거 돌려가셔서 거기 있는 찌개든 생선이든 앞에 있는 나물이랑 밥만 요거 챙겨가셔도 80%는 성공한 거예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술을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드신다고 하면 어떤 술이든 간에 최소한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떤 술을 선택하냐, 이게 좋냐 사실 중요하지 않고 술을 드시게 되면은 몸 자체가 지방 저장 모드로 딱 세팅이 돼요. 그리고 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드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고기라든지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같이 드시는 게 베스트다. 그래도 다이어트에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는 영양제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영양제는 아침에 햇빛을 보는 걸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햇빛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세로토닌이라는 걸 합성하고 밤에 멜라토닌으로 변형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영양제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말한 비타민 D예요. 또 햇빛을 봐야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햇빛을 못 보신다 그러면은 비타민 D 영양제는 반드시 챙겨 드셔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메가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연어나 등푸른 생선을 못 먹는다. 오메가3 영양제는 반드시 챙겨 드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뭐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냉합착 들기름이나 생선 같은 거를 나는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안 드셔도 되고 내가 아침에 활력이 없어. 이걸 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 몸에 활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단을 이어가고 운동을 이어갈 힘이 없어. 부스팅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딱 챙겨 먹는 게 비타민 B. 비타민 B는 B 컴플렉스라 해서 B1, B2, B3 쫙 다 섞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 정도로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조금 더 추천을 드리면은 장내 환경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는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좋고요. 우리가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이어트 하면서 피부라든지 이런 데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좀 신경 쓰이고 내 몸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만성염증이나 이런 걸 제거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비타민 C 이렇게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도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 게 칼로리를 소모한다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진짜 지루하고 재미없고 운동하기 싫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포인트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돼요. 운동을 하게 되면 혈당이 더 안 올라가고요. 인슐린에 민감하게 돼요. 인슐린이 조금만 나와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장내 환경이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해지고 활성화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춘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 있냐면 운동은 우리가 3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산소 운동이에요. 요즘에는 이 유산소 운동을 어느 정도로 그럼 숨이 차야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최대 심박에서 60에서 70% 정도로 숨이 찬 정도로 운동을 해라. 이게 최소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보 걷기 소용없다. 뭐 2만 보 걸어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숨이 안 차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갖다가 저희가 존2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심박수가 올라오면 존3, 존4, 존5라고 하는데 이거를 올려주시면 좋은데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숨취한 것도 힘들어요. 최소한 이 정도고 이거보다 더 올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220에서 나이를 빼시면 돼요. 만약 나이가 내가 지금 50이다. 그러면은 170이 되겠죠. 170에서 60에서 70%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처럼 워치를 차고 있으면은 심박수가 나오니까는 충분히 계산이 되는데 워치를 못 찬다. 그러면은 옆 사람이랑 대화가 좀 힘든 정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 뛰어요. 동네 뛰는데 사람 만나면 안녕하세요. 되는데 멈춰서 대화하는 건 불가능한 정도라고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건 힘들다. 근데 대화는 살짝살짝만 된다. 그래서 존2 구간, 이 유산소라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뛰어도 여기까지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조금만 빠르게 걸어도 심지어 집에서 설거지만 해도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산소라고 해서 다 뛰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빨리 걷기랑 슬로우 조깅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걷기랑 슬로우 조깅이 유행하는 이유가 처음 운동을 시작하면은 여기까지 가요. 그리고 무턱대고 제가 하지 말아야 되는 운동을 얘기하면은 유산소 운동한다고 처음부터 뛰는 분들이에요. 참 안타까운 게 저희 운동센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뛰다가 무릎 나갔어요, 발목 나갔어요 제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냥 무턱대고 요즘 마라톤 유행하고 런 유행한다니까 같이 그냥 뛴 거예요 그냥.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도 안 된 상태로 무릎이랑 발목이 나가니까 처음에 저는 빨리 걷기나 슬로우 조깅 같은 걸로 무릎이랑 발목을 충분하게 단련을 하시면서 천천히 속도를 늘리셔라. 그럼 당연히 내가 뛰는 거리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유산소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체 근력 운동이에요. 제가 왜 하체라고 했냐면 플러스 엉덩이랑 허리까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나이가 먹으면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거의 90%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허리가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등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엉덩이 근육이랑 연결되어 있고 아래 하체 근육이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하체랑 엉덩이랑 허리가 포인트다.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런지라든지 이런 걸 배울 수 있다. 그럼 배워서 꼭 하시는 게 좋고 이 엉덩이 운동 같은 경우는 누워서 엉덩이만 올리는 우리가 뭐 글루트 브릿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 힙 브릿지라고도 하는데 뭐 그런 동작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랑 엉덩이까지. 그 다음에 허리랑 엉덩이를 도와줄 수 있는 동작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로 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겠다. 나는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제가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계단 운동입니다. 계단을요 한 칸씩만 올라가잖아요. 처음 운동 시작했어요. 3층만 올라가면 여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5층 올라가면은 존 5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장 단시간 내에 내 심장을 올라가게 최대 심박수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미토콘드리아가 엄청나게 생성됩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에도 좋고 인슐린 저항성에도 엄청 좋아요. 계단 운동은 처음엔 한 칸씩 천천히 올라가세요. 여러분의 아파트가 20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은 1층에서 20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시고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2번 하세요. 아니다 나는 20층까지 한 번 하고 두 번째 10층까지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해라라고 딱 못 정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까지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저랑 약속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계단 운동 하실 거다 매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전날보다 한 층이라도 더 해요. 내가 전날 30층 했어요. 그 다음날 31층 하는 거예요. 그럼 32층. 그럼 100일 지나면 100층쯤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이. 100층쯤 되면은 여러분 웬만한 데 등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등산 도전하셔도 돼요. 근데 등산은 발목이랑 무릎이 좋아야 되는 게 내려와야 되는 게 엘리베이터 타고 못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발목이랑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그냥 계단만 계속 하세요. 등산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하체 운동도 되고요. 그 다음 계단 운동 열심히 하시면 엉덩이 운동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헬스장 가셔서 천국의 계단이라는 그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실제 계단으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단 운동 실제로 하다가 천국의 계단 타시면 진짜 불편하시거든요. 저는 아무리 이제는 운동해도 너무 지루하기만 하고 계단 운동 재미없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2칸씩 올라가시면 됩니다. 배낭을 메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단 운동은 어떻게 해도 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단 운동이 가장 간편하게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다. 그래서 15분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층 올라가는데 15분 걸렸어. 그럼 그걸로 오늘 끝내는 거예요. 나는 근데 20층 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렸네? 그럼 한 5분 동안 10층 더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시간은 함부로 늘리지 마세요. 속도를 늘리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산소도 시간을 늘리지 마시고 속도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마찬가지로 계단도 올라가는 속도를 조금씩 늘려보세요. 뛰라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빨리만 올라가도 엄청나게 여러분 심장과 하체 근육에 자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고강도 운동이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를 엄청나게 건강하게 하고 양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냥 칼로리 소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칼로리 소모 또한 고강도 운동이 끝나고 나서 계속 24시간 동안 지방이 탄다. 지방 연소 모드를 아주 부스팅하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게 고강도 운동인데 딴 게 없습니다. 이 고강도 운동은 최대 심박까지 가면 돼요. 최대 심박까지 가려면은 계단 운동을 하거나 이 유산소 운동을 조금 빠르게 걷거나 조금 빨리 뛰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이 유산소 운동이나 하체 근력 운동인 계단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적응이 되시면은 계단을 빨리 올라가면은 최대 심박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 멈추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 다음 천천히 올라가면은 다시 또 빠르게 하셔서 최대 심박까지 가시고 그래서 이 최대 심박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까지만 올라가셔도 인터벌이 되니까는 그렇게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부터 고강도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하체 근력 운동이나 이걸 충분히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고강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무릎이 무조건 안 좋아지는 게 아니고 처음에 고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조금만 빨리 걷거나 살짝만 뛰어도 숨이 끝까지 올라가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분 자체가 고강도 운동, 최대 심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고강도 운동이지 운동선수만큼 고강도 하는 게 아니니까는 이 최대 심박까지 올리는 게 우리 건강에 좋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나머지 여기에도 다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계단을 탔는데 무릎이 안 좋아. 그럼 하시면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계단은 무릎에 괜찮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건 힘들어도 올라가는 게 괜찮은 분들이 많고 스쿼트보다 계단이 괜찮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분들은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이 안 좋아? 그분들은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무릎이랑 발목을 최소한으로 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이게 옆으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계단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집에 올 때 엘리베이터 안 타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한 번만 시간 내서 나가서 한 번만 올라가면 돼요. 사실 제일 빠르게 운동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계단 운동이에요. 왜냐면은 이 막상 유산소 운동 한다고 해서 러닝머신에 올라가거나 밖에 걸으면은 되게 막막하거든요. 한 30분 해야 될 것 같고 15분 10분 하면 운동 안 된 것 같고 근데 계단 운동은 아니에요. 15분 10분만 해도 엄청 운동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단 운동을 꼭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식단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습관인데요. 생활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면입니다. 다이어트 하려면은 스트레스 관리해라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요. 수면을 안 하게 되면 코르티솔 레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높아진 코르티솔 레벨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살찐다. 그리고 수면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 더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배고픔 호르몬, 배부른 호르몬이 뒤죽박죽 날뛰게 됩니다. 계속 배고픈 상태가 돼서 잠 안 자면은 더 먹게 돼요. 왜냐면 잠을 안 자면 내가 체력이 뭔가 고갈된 것 같고 더 먹어야 살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고 숙면도 중요합니다. 푹 자야 됩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주무셔야 되고 잘 자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꼭 햇빛 봐라. 햇빛을 보는 것 자체가 잠을 잘 자게 해줘야 되는데 인슐린 농도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낮춰줍니다. 그리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나오고 또 비타민 D도 합성하기 때문에 햇빛 보는 습관도 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햇빛을 보면서 걸으면 좋죠. 아침 먹고 걷고 점심 먹고 걷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햇빛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선글라스 끼지 마시고 물론 선크림은 다 바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생활 습관이 저는 물입니다. 요즘에 물 2리터 먹지 말아라. 물 자주 먹지 말아라. 체내에 나트륨 농도가 낮아진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정말 2만 명 가까이 물 많이 마시게 했는데요. 문제 생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무조건 다이어트에 도움되고 여러분 피부에 도움되고 여러분 장내 환경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다 도움되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잘 못 드시겠다 2리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늘릴 수 있다면 남자분들은 3리터 정도까지 늘리셔도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도 내가 60kg, 70kg 나간다 그러면은 2리터보다 조금 더 드셔도 되니까는 어쨌든 물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자주 조금씩 나눠서 많이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생활 습관까지 다이어트 건강한 모드로 완벽하게 세팅해서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식이나 외식하기 전에 식이섬유나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섭취하고 회식이나 외식하셔서 어쩔 수 없이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 먹으면은 여러분의 혈당은 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챙기고 다니셔야 되는 게 식이섬유인 채소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것들 챙기시고 아니면 단백질 종류인 계란 같은 거 잘 챙기시고 그다음 지방을 먹겠다 그러면 올리브오일 같은 거 파우치라 이런 된 거 많거든요. 그런 것들 셋 중에 하나만 하셔도 셋 다 하셔도 되고 하고 그다음에 식사하시면은 훨씬 더 혈당이 덜 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과 식초 같은 거 아니면 레몬수 같은 걸 드시는 것도 있고 그런 방법도 여러분 혈당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을 여러분 몸에다가 녹이셔서 다이어트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랑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먼저 체중계에 집착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다이어트해도 심지어 1주, 2주 동안 체중이 진짜 단 1도 안 바뀌시는 분들 봤어요. 근데 먼저 뭐가 바뀌냐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체내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장내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미토콘드리아가 새로 생성되고 건강해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살이 잘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바뀌는 과정에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훨씬 더 개운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내가 하루 종일 예전보다 기운이 좀 더 생겨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흔히 말하는 식곤증 이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 때문에 그렇고 인슐린이 확 나와서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면 시간 지나고 좀 멍한 거 이런 것들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1, 2주 정도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몸에 지방이 타기 시작하고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체중이 혹시 그대로이더라도 내가 팔뚝살이나 뱃살이라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여러분 느껴지실 거고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좀 가속이 붙어서 다이어트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몸이 좋아지는 과정이니까는 그렇게 좀 인식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